안녕하세요. 자운형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자운형입니다. 오늘은 좀 관상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고자 해요. 뭐 궁금하시든 안 궁금하시든 얼굴 중에서 입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얼굴 중에서 이제 복을 담는 그릇이 입이에요. 유일하게 그래도 입이 마지막에 이렇게 만약에 스마일을 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여기를 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복 담는 그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꼬리가 처지면 얼굴 전체가 이렇게 흘러버려요. 그러면 얼굴 전체가 흐르는 사람들이 예쁜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리고 운 자체도 오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사람을 가까이를 못하게끔 입을 긁고 있는데 가까이에서 뭐 좀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그냥 말아야지 이래버릴까? 그 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힘든 소리를 못해요. 아쉬운 소리도 잘 못하고. 입은 복이 들어오는 관문이에요. 수명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을 길게 하는 거에 준 그런 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입이 원래 입꼬리가 귀에 걸려야지 좋다고 보는 관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또 입꼬리도 또 수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입꼬리가 원래 입에 사람이 좋으면 입이 귀에 걸려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입이 평상시에 입꼬리가 다 올라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말이라든가 아니면 행동이라든가 그 언어에서 나온 습관이 입이 좀 굳어 있는 상태니까요. 또 오늘 좀 바꾸는 개념에 있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치카치카하면서 입 좀 운동을 하셔야 돼. 이 근육을 이 근육을 좀 이완시켜 가지고 평상시에도 그냥 딱딱하지 않게 해서 잘 웃을 수 있는 입을 만들어 주는 게 사람에게 좀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런 얼굴로 바뀔 수가 있죠. 말이 주는 언어가 주는 복도 상당한데 입은 말뿐만이 아니라 또 음식을 또 먹잖아요. 그래서 수명도 거기서 이제 주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음식을 평생에 거쳐서 어떤 걸 넣냐에 따라서 꼭 차로 얘기하면 휘발유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먹거리를 내가 잘 해서 입으로 넣어주냐에 따라서 원래 이제 명도 약간 약했던 사람도 그런 거로 인해서 또 자기 수명도 또 길게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언어는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거를 사람과 소통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좋은 언어든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면서 그 사람의 어떤 소양도 볼 수 있으니까 입이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말이 너무 빠르거나 입에서 나온 말을 먼저 뱉는다 그러면 그만큼 음도 감해져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입 모양새도 굉장히 좀 관상에서는 좀 중요하게 봅니다. 완전 입이 일자로 꽉 담은 입들이 거의 그 권력계 쪽에서 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의는 있는데 사람이 가까이 하기엔 좀 그렇고 일반인적으로는 입이 좀 부드럽게 그리고 그 입꼬리가 좀 위로 올라가게 있는 게 복을 좀 담을 수 있어요. 입이 좀 항상 삐뚤어 있는 사람은 항상 좀 말 자체나 이런 게 사람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그건 심술이 아니라 예쁜 소리를 안 해요. 굉장히 좀 비판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입이 삐뚤으면 말이 예쁘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아요. 입술이 갈라지거나 그 입에 주름이 좀 많거나 아니면 입술을 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뜯는 사람이 있어요. 뜯는 사람들 보면 속열이 많이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소심하고 작은 일에 잘 힘들어하고 거의 그런 사람들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먹는 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것도 수명에서 길게 가게, 편하게. 아니 위가 안 좋은데 얼굴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인생살이에서도 좋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들 이마 부분이 별로야 이럴 때도 입이 괜찮으면 말년운이 좀 괜찮게 가요. 입은 말년에까지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든가 입꼬리를 좀 밝게 하세요 라든가 입에 있는 근육을 좀 잘 사용해서 하면은 좋은 운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차원에서 입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입이 어쨌든가 얼굴에 비해서 입을 크기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여기 가운데로 해서 내려오는 걸 이 크기를 봐요. 그러니까 얼굴이 큰 사람은 입도 커야 되겠죠. 입이 큰 사람은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입이 크면 클수록 내가 뒤라 그랬잖아요. 말년운이 요새는 50 이후, 뭐 옛날에는 40부터 불혹의 나이라 그러는데 45, 47 이후는 이제 말년운으로 보는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이 좋은 거는 그만큼 20대, 30대, 40대 산 거를 갖다 더 잘 살 수 있는 입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입이 큰 사람들은 활동력이 굉장히 좋고 입이 좀 시원하게 웃는 사람은 그만큼 굉장히 속도 좀 시원한 사람이에요. 활동력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어떤 실행력에 있어서 틀림은 없어요. 빈틈은 없고 굉장히 찬찬하고 정확해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이제 이게 두들겨 볼 정도 일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좀 크고 좀 시원스럽게 생긴 사람들이 일처리라든가 아니면 운이 좀 크게 올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병헌 씨를 좋아해요. 우리 연예인 중에. 왜냐면 연기를 일단 잘하고 또 아까 얘기대로 입이 굉장히 시원하게 웃어요, 뒤에.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입을 시원하게 웃어서 자기가 멋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잘 활용을 하는데 목소리가 일단 좀 좋잖아요. 근데 관상에서 또 목소리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병헌 씨 입이 굉장히 그렇게 생겼는데 목소리가 있잖아 이런 소리가 나면 주역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입은 또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심성까지도 볼 수 있어요. 입에서는 언어가. 입술 두께가 아까 좀 언뜻 내가 보면서 지금 누구죠? 조국 같으신 분은 입술이 굉장히 크고 넓으면서 굉장히 육감적이에요.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은 그런 인기는 좋은데 정치인으로서는 약간 문제가 약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입이 굉장히 육감적인 생경은 사람한테 굉장히 어필을 잘할 수 있는 입이에요. 그런 입은 사람들의 대중적인 데선 인기를 굉장히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은 또 평생 사는 데 대해서는 큰 자기한테 지장은 없는 좋은 입을 가졌어요. 네.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이 두툼한 여자들은 일단은 이제 자기 굉장히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왜 펠리칸이라고 알죠? 펠리칸들이 보면 이렇게 갖고 다 닮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면요, 뭐 일단 자기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원래 그런 분이 독자적으로 결혼을 안 해도 윗상사들하고는 약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윗사람하고는 자꾸 약간 부딪힘이 생길 수 있는 게 윗입술이 얇고 아랫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이에요. 네. 입술이 약간 튀어나온 사람, 앞에 이렇게 그러니까 입 부리처럼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여자들이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아요. 거의 그래서 음식 식당 쪽에 계신 분들이 입이 약간 앞에 부리처럼 나오신 분이 많은데 근데 결국은 입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말이 좀 안 이뻐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입이 나온 사람들이 거의 앞에 잇몸도 나온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요새 이제 어떻게 좀 수술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얘기하면 그게 입 모양이 앞으로 약간 나온 거는 귀격이라고 보기에는 관상에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요새 수술할 때 고수술하는 게 원래 기비수술이라고 그래서 입 모양을 예쁘게 만듦으로 해서 전체적인 얼굴 조화를 굉장히 뭐랄까 뿌틴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입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는 입은 살면서 파공이라 해서 남을 막 쪼아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 사람하고 그 관계가 좀 좋다가도 한 번에 그냥 확 뒤돌아서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윗입술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까대로 그런 사람들은 윗입술이 두꺼운 게 아랫입술이 두꺼운 것보다는 오히려 좋게 좀 관상에서는 치부를 해요. 항상 어떤 거는 그러니까 비중적으로 어느 게 한쪽이 나쁘고 어느 게 좋고 이게 아니라 정도적으로 잘생긴 걸 조화로운 거를 갖다가 관상에서는 좋게 치부를 해요. 네. 잘생기고 이쁜 게 시대적으로 장땡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눈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은 좀 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입에 대해서 얘기는 지금 입만 얘기를 한 건데 결국은 눈이 좋은데 입이 괜찮고 눈빛이 괜찮대 입이 괜찮고 근데 입이 좋아도 눈빛이 나빠도 실행력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입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얼굴에서 복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쁘면 복을 담을 수도 있고 사람이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운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사람들 많이 좀 본 사례에 있어서 운이 좋다는 얘기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들어오는 거예요. 재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재물은 운에서 들어왔다가 운에서 나가요. 근데 좋은 사람이 옆에 들어옴으로 해서 내 운이 밝아져요. 그래서 항상 어떤 거에서 사람에 있어서는 그런 덕이라고 그래, 사람 덕. 옛날에 이제 어떤 운을 얘기하면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비행기가 이제 제주도에 대통령이 뜨기 전에 공항 비행기가 떴는데 전 지휘하는 지휘관 되시는 분이 그날 일이 있어서 바꿨대요. 근데 그게 완전 비행기가 전복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게. 같이 있으면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떤 운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네. 입이 너무 두툼하고 너무 육감적이니까 사람 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적당하게. 입이 크고 입술이 너무 얇은 사람은 굉장히 야박해요. 그리고 모져요. 그러니까 모지러 갖고 사람들한테 못된 말하고 약간 악인 중에 입술이 얇고 입이 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입 모양도 되게 중요하고 입 모양만큼 이 모양 생긴 거하고 이하고 또 목소리라 그랬죠? 목소리는 심성을 좌우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결국은 목이 몸에서 전체에서 울려나오는 에너지가 파장을 돼서 나오는 거니까. 보통 이제 좋은 상에 뭐 범상도 있고 뭐 용상도 있을 것이고 뭐 봉황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봉황이 되려면 봉황에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호랑이 범의 눈이나 근데 범의 눈을 갖췄는데 입이 코딱지만큼 조그맣다면 제대로 활용을 못하겠죠. 무령은 물령대로 치고 얼굴 생긴 건 생긴 대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얼굴 전체가 관상이 뭐 무령이 어디 가고 눈, 코, 입이 어디 가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에서 어떤 엑기스를 빼갖고 무령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범상 자체의 틀을 갖춰야 돼요. 근데 범상에서 틀은 다 갖췄는데 범이 좀 안 좋은 상은 눈빛에서 문제가 돼요. 병든 범이냐 기력이 없냐 아직 덜 큰 범이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입이 작은 범은 없어요. 평상시에 입 활용도를 좀 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나운서들은 다 입 커요. 조그만 아나운서 없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하고 입술 생김새가 잘 생겨야 돼. 그리고 아나운서들이 목소리도 좋아요. 그래서 대부분 제가 보기엔 목소리를 쓰는 사람들이 팔자가 좋아요. 성대 쪽이랑 목 나오는 게 굉장히 울림이 좋아서 그만큼 사람이 쓰임새가 그렇게 옹졸하지는 않아요. 격이 좀 높아요. 그래서 입 모양이 좋다는 얘기는 말려눈을 좋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아나운서나 목소리를 쓰는 사람들은 운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가수들은 더 크죠. 가수들은 입 작은 가수들 거의 없죠. 입으로 먹고 산다 싶으면 그러니까 말년까지 활동을 하려면 입이 다 커야 돼요. 물론 입 모양이 뭐 틀어지고 입 모양이 삐뚤어지고 그거는 솔직히 그 사람 소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에서 감을 해요. 사람한테 좀 상처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상처를 주는 짓을 한다든가 하는데 결국은 모양이 좀 적당하면 더 좋겠죠. 자기 팔자는. 적당하게 입 모양이 얼굴에 맞춰서 주나 뭐 굳이 입마크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입이 잘생기고 좋아도 그 분야 계통에서는 잘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 운에서는 눈, 입 모양새가 전부 얼굴에 맞춰서 고루 갖춰지면 그만큼 자기는 적당하게 잘 쓸 쓰임새가 좋은 운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적당하게 부모도 잘 쓰고 적당하게 주변도 잘 쓰고 적당하게 인덕도 많고 적당하게 재물도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정치인들도요 보면은 막 정치인들은 입이 못된 사람이 진짜 많아요. 권력가에서 막 입이 그리고 일부러 그런 입을 해요. 안철수가 짙으신 분은 정말 정치하기에는 좀 덜 좋은 입이에요. 그래서 왜 아까 얘기가 입은 그런데 입 아래 위가 없다라는 건 덕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 덕이. 그러니까 남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덕은 없는데 덕이라는 건 상대 말을 좀 들어주고 귀담아 듣고 내 분야가 내가 잘났지만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보좌관 돼서 그런 사람 말을 수용을 해서 잘 귀담아 들어야지만 그나마나 또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토대도 되고 토양도 되는데 그런 걸 안 들어버리면 입에서 문제가 돼요. 홍준표 같으신 분 아주 근엄하다 못해 아주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애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른 꼰대 미안하지만 꼰대 같은 입을 했어요. 같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뭐 그분이 굉장히
머리도 좋고 샤프하시고 뭐 정치인으로서 머리 좋은 거야. 침팬지상이라요. 얼굴상 좋아요. 그런 침팬지상들은요. 큰 나무예요. 자기는 큰 나무 큰 그릇인데 자녀분들은 큰 나무에 쳐요. 그게 관상이에요. 근데 그 입은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는 입이에요. 특히 젊은 애들한테는 정말 꼰대 바가지예요, 진짜. 그래서 억지로 웃으라고 애를 쓸 때 그게 어디 가냐고 생긴 모습이요. 내가 보기엔 그분이 가정 내에서는 참 남들이 한마디도 못할 정도의 그런 체제를 구성하고 계실 거예요. 특히 경제인들은 입이 좋아야죠. 아니, 입이 복을 담는 그릇인데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재물로 논할 수 없겠어요. 복은 그래요. 귀하고 복은 좀 틀려요. 귀는 명예나 이런 쪽으로 하는데 복은 그나마나 재물 쪽으로 가요. 그래서 경제인들은 입이 진짜 좋아야 돼요. 김승영 같은 그런 회장인가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누가 사진을 갖고 와서 몰랐었어요. 얼굴이 정말 좋은 얼굴이에요. 저런 얼굴은 약간 봉황이라고 그냥 이어받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얼굴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도 저런 얼굴을 가졌는데 근데 저분이 지금 얼굴을 보면 입이 이만큼 다 내려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위에서 물을 붓는다 그러면 쭉 이게 흘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복이 다 흘러버려요. 충분히 젊었을 때 정말 밝고 그러니까 다 받았잖아요. 그때요. 지금은 오히려 까먹고 계실 것 같아. 자기 기운을. 말년에 저렇게 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입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또 거기다가 얼굴까지 아주 그냥 심술사납게 이게 다 쳐졌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저런 경우는 후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많은 걸 지니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입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식의 좋은 입을 만들어서 좀 좋은 행보를 해서 우리나라의 좀 기여도가 좀 높으면 더 좋을 텐데 입에서 욕구불만도 막 불만도 많고 아니 완전히 아주 당신 맘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분뿌리도 나오는 그런 입을 지니고 계셨네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좋은 입으로 다시 좀 돌아가시면 어떠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멋지고 좋은 정말 태어나기가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얼굴을 지닌 회장님이십니다. 곰상이에요. 곰상인데 아랫입술 뭐 윗입술 다 두텁네. 여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 입술 밑에 입술이 위부터 두꺼우면은 윗사람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그래도 저 곰상들은 자기 의리가 있다 그랬죠. 자기가 내뱉은 거에선 어떤 의리를 지키는 상이에요. 상 자체가. 네, 입술이 파랗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보면 폐기능이나 심장계열 같은 게 좀 안 좋다고 해요. 파랗게 항상 변해 있고 그리고 파란 입술은 노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속에서 오기 같은 게 많이 있을 때 입술이 색깔이 변해요. 입술 색깔은 좀 윤기가 좀 나고 젊으신 분들이 뭘 안 발라도 돼요. 되게 이뻐요. 그럴 때 결국은 입술 색깔이 굉장히 윤기가 흐르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굉장히 좋죠. 입술이 아까 얘기되면 수명을 좌우하는데 특히 그렇죠. 입술이 제일 피부 중에서 제일 민감한 피부예요. 색깔이며. 그래서 입술에서도 건강을 정말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입술이 내가 좀 하얘. 그리고 입술에서 이렇게 바짝바짝 말라 이러면은 내가 왜 이러지 건강이 좀 상태가 안 좋다는 생각을 좀 하셔도 돼요. 몸에서 물기가 좀 빠진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건강으로도 입술을 알 수 있어요. 또 입술선이 좀 불명한 게 참 좋아요. 사람은 입술선이 분명한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한 어떤 확신들, 입술선이 좀 불투명한 흐린 사람들이 좀 행동도 좀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불투명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또 입술을 좀 이쁘게 보이느라고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입술 속에 있는 거는 안 보이는 내 속에 있는 피부예요. 그걸 밖으로 드러난다는 건 굉장히 격이 얕게 변해요. 천하게. 그러니까 내 몸 치부를 함부로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입술을 이렇게 뒤집어서 뭐 이렇게 막 보톡스를 너무 심하게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은 또 아까 얘기했지만 육감적으로 보이려면 또 그게 입이 이쁜데 또 굉장히 그쪽이 육감적인 사람은 또 그걸 또 해서 또 성공하는 예도 있어요. 연예인 중에 또 입술을 막 이렇게 두툼하게 해갖고 또 잘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분명히 내가 내 운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후천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타고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예쁘게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행동을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꼬리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평상시에 그냥 입꼬리 혼자 있을 때 또 차 타고 갈 때 입꼬리를 많이 움직여 갖고 근육을 좀 부드럽게 좀 만들어 주세요. 운이 바뀝니다. 정말 이건. 운을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꼬리를 좀 밝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분 복을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웃는 사람한테 침도 못 뱉는다. 침 뱉을 수도 없고 또 웃는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얼굴이 관상에서 얼굴을 인상학이라고 해요. 인상은 내가 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좋은 상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복을 오는데 그거의 일환의 한으로 이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말년까지. 지금 45에서 50살 그다음 이후에는 말년으로 치는데 크게 뒤 운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입 모양을 좀 멋지게 그 잘 웃는 입 그리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입 덕성스러운 입으로 만들어주면은 복은 자연적으로 나한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